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DIT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실리콘, 대면적 멜트 레이저 어닐링 장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멜트 레이저 어닐링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공정은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해서 실리콘 웨이퍼 표면을 순간적으로 녹이고 다시 식히면서 결정 구조를 정렬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리콘 속 원자 배열이 더 깔끔해져서 전기적 특성이 좋아집니다. 즉, 반도체 칩이나 디스플레이 패널이 더 빠르고 더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면적과 균일도입니다. 대면적은 한 번에 가공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하고, 균일도는 이 레이저 빔이 웨이퍼 전체에 얼마나 고르게 에너지를 전달하느냐를 말합니다. 균일도가 나쁘면 일부 구역은 과도하게 가열되고 일부는 덜 가열되어 불량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국내 선두 기업들은 최근 빔 크기를 기존 20by 20mm에서 25by 25mm로 확대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빔이 커질수록 한 번에 가공하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생산성이란 시간당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느냐인데 이게 곧 공장의 돈벌이와 직결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술이 스티프니스입니다. 스티프니스는 빔의 가장자리에서 중심부로 갈 때의 에너지 변화 기울기를 말합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경계가 날카롭고 정밀한 가공이 가능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기존 50마이크로미터 수준에서 1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개선했습니다. 이는 해외 선두 기업과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선두 기업은 어떨까요? 네덜란드의 ASML,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은 이미 레이저 출력 안정성과 펄스폭 안정성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출력이 안정적이면 장비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돌려도 공정 품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과 빠른 기술 업그레이드로, 해외 선두 기업들은 기술적 신뢰성과 글로벌 공급망을 무기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겁니다. 이제 투자자의 시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선두 기업들의 주가는 이 장비 시장의 성장과 함께 움직입니다. 먼저 ASML은 EUV 노광 장비로 유명하지만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ASML의 주가는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와 함께 꾸준히 올랐고 2024년 하반기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장비를 모두 다루며 특히 어닐링 기술에서 안정성과 대량 생산 능력을 강점으로 합니다. 이 회사 주가는 2023년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상승했고 AI 반도체와 고성능 디스플레이 투자 증가로 2025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선두기업 주식의 공통점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등락은 있어도 반도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상향을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기업은 장기 보유 전략이 유리합니다. 기술 발전의 근본은 연구에서 시작됩니다. 국내외 대학에서도 멜트 레이저 어닐링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가 대표적입니다. 서울대는 광학계 설계 최적화 연구를, 카이스트는 레이저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야가 합쳐져야만 빔 균일도와 스티프니스가 동시에 개선됩니다. 해외에서는 MIT와 스탠포드가 선두입니다. MIT는 레이저 빔 균일도 최적화를 위해 다중광학 렌즈 배열 설계를 연구 중이고 스탠포드는 스티프니스 제어를 위한 초정밀 광학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 연구는 곧 산업으로 이전됩니다. 연구 결과가 특허로 이어지고 특허가 기업의 기술로 적용되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업과 대학 협력은 장비 산업에서 필수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실리콘 대면적 멜트 레이저 어닐링 장비 시장은 연평균 8에서 10% 성장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력. 빔 크기 확대와 균일도, 스티프니스, 레이저 안정성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성. 장비 가격과 유지보수 비용이 낮아야 고객사가 도입을 검토합니다. 셋째, 신뢰성. 장비를 오래 써도 성능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 1위 그룹은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일본의 니콘과 캐논이 포함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기술 격차를 줄이면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틈새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입니다. 이 장비는 반도체 미세 공정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시장 성장과 함께 관련 기업 주가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기업은 기술 개선과 해외 시장 진출 여부에 따라 주가 상승폭이 달라질 겁니다.
특히 대규모 양산 라인에서 성능이 입증되면 해외 고객사 수주가 늘어나면서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기업은 이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기술은 성장 산업의 한가운데에 있고 기술적 진보가 곧 매출과 주가에 직결되는 분야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DIT가 만들어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기술 개발의 흐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이 회사가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먼저 올해 DIT의 성적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서 특히 후공정 테스트 장비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조립과 패키징 장비 매출도 35% 가까이 증가하며 생산라인 확대와 신규 고객사 확보가 맞물려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60% 이상 증가하며 수익 구조가 한층 견고해졌습니다. 이익률이 좋아졌다는 건 제품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이 모두 개선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세를 탄 DIT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기존 장비 사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회사는 AI 기반 서비스 개발로 IT 솔루션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고체 배터리와 UTG, 즉 초박형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 분야는 모두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며 시장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결국 DIT는 단기 실적과 장기 성장성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최근 기술 개발 동향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솔루션 개발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시스템은 초기 도입 단계에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판매 목표를 조기 달성하며 시장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분석과 품질, 제어에 AI를 접목해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은 경쟁사 대비 뚜렷한 차별점입니다. 기술은 곧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는 매출로 이어집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글로벌 경쟁 환경을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은 빠르면 연 8%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해외에는 ASML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만 가격 경쟁력과 신속한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현지 대응 능력은 국내 기업이 유리한 지점입니다. DIT가 바로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눈으로 주가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실적 개선 흐름과 기술 경쟁력 확보, 그리고 신사업 진출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에서 DIT의 재평가 가능성은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주와 실적 발표 시기에 맞춰 변동성이 나타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출 성장과 이익률 개선이 주가 상승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